시민의 목소리 자갈치 아즈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즈매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김병진의 사이언서. 예. 사이언스 아니라고 사이언서라고 자꾸 이러니까 제가 이제 사투리 한다고. 사뿐히 이해하면 언젠가 써먹는 과학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제 사이언서예요. 예, 원래 이름 자체가. 예.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 할까요? 두 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디서 지금 고기 없어. 방송을 솔직하게 해야지. 없어 못 먹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고기 드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면서 드세요? 아, 비싸다. 맛있다. 맛있다 생각도 맛있다. 하시는 거죠. 예, 예. 아니, 비싼 고기일수록 너무 맛있어요. 예.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고기 드시면서 죄책감을 느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예. 많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좀 줄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난 토요일이 6월 5일이었는데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 환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게 굉장히 공해를 많이 유발시키는 그런 네. 활동들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이 고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을 키우면서 물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네. 지금 결정적인 기후 위기를 일으킨 지구 온난화 네네. 거기에 주범으로 축산업이 지목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 축산업의 문제점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이제 그거를 또 과학이 또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배양육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사실 그냥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풀 먹고 이렇게 다 들판에서 자라는 뭐 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들판에 예. 소가 뛰어노는 그 장면만 봐도 약간 뭐 전원적이고 목가적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 그게 무슨 온실가스를 뭐 일으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친환경 농법에 의한 뭐 가축 사육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가 나옵니다. 특히 일단 자원들을 많이 소모를 하는데요. 그 우리가 고기를 어느 정도 일단 먼저 먹냐 이렇게 한번 보면 현재 인구가 한 세계 인구 77억 정도 되는데 네. 네네. 이 인구가 소비하는 게 닭이 600억 마리, 아이고. 아이고. 소가 10억 마리. 이 얘네들을 키우면서 그 우리 지구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0%를 얘네들한테 먹이로 먹입니다.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데요. 네.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사료도 많이 쓰지만 물도 되게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소고기 1kg를 생산하는데 계산을 해보니 물이 15,000리터 들어간답니다. 예. 우리가 물 많이 쓰는 작물 생각하시면 쌀 생각하시면 네네. 그러니까 물속에 가둬서니까 근데 쌀보다도 6배 이상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고요. 돼지고기도 한 6,000리터, 닭고기도 한 4,300리터 정도 1kg 생산하는 데 든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바로 못 먹으니까 또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네. 햄버거 하나 만드는데 물이 패티 하나 만드는데 2,500리터 필요하답니다. 어. 그래서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 절약을 위해서 샤워를 6개월 동안 안 하는 것보다 햄버거 하나를 안 먹는 게 더 아이고. 낫다. 6개월 동안 샤워 안 하는 것보다 예. 햄버거 하나 안 먹는 게 낫다고요? 야. 근데 이제 오.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예, 온실가스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소, 뭐 돼지 이런 애들이 사료를 먹고 100%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가스로 배출을 합니다. 트림도 하고요, 방귀도 끼고요. 네. 근데 이 가스 안에 주 성분이 메탄가스하고 아산화질소라는 성분들이 주 이제 가스인데요. 예. 얘네들이 지구 온난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지구 온난화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인 그 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일로 놓고 다른 가스들이 몇 배의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는 건데 예, 예. 앞서 말씀드린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21배. 네. 그다음 아산화질소는 310배의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의 이 식량 농업 하는 기구 FAO라고 있는데 예, 예. 거기서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가 농업에서 나오고 그 중에 40%가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랍니다. 네. 근데 이게
이 비율은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온난화 영향 지수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총량으로 보면 어떤 환경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의 50%가 축산업에서 아이고. 나온다. 와, 이런 그 얘기를 정도예요?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출산율이 좀 줄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근데 사망률도 같이 줍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구는 계속 늘어날 거다. 그래 지구의 인류의 인구는 100억까지도 늘어날 것이다. 근데 100억이 계속 고기를 먹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그 환경 오염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러면 이 정도 되시면 그래도 계속 고기 드실래요? 아 근데 저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가스를 배출해서 온실가스가 난다. 메탄. 근데 사람도 어떻게 보면 가스를 배출하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배출하는데 고기까지 먹어가지고 배출시키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고기 안 먹고 산다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아이들은 또 아주 이 단백질이 고급 단백질이거든요. 고기에서 나는 맞습니다. 단백질. 그래서 아침에 제가 잠깐 그 기사 검색했더니 예. 이것 때문에 본 건 아니었는데 스쳐가다 본 기사에 이 성장기 애들이 그 육식을 하는 애와 채식만 하는 애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채식만 하는 애들이 키가 3cm가 작답니다. 이게 미국에서 한 건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이 축산업에 대한 윤리 문제. 그래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논의는 꽤 오래된 얘기거든요. 예, 환경은 예. 뭐 최근에 나온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식물고기 예, 같은 네. 대체육이라는 개념들이 도입이 돼서 실제로 이제 고기 맛, 그 식감 같은 걸 내는데 식물로 만든 고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1950년대부터 개발이 됐고 지금 현재도 많이 상용화가 돼서 우리 주변에도 좀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비건 식당 같은 것들도 많고 해서 예. 콩고기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뭐 기분 탓인지 맛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니, 그리고 하던데. 아이들이 잘 안 먹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말이 고기 소리를 네. 붙일 만큼 이렇게 고기 식감이 아닌 것 같아요. 애들 입맛이 제일 정확하죠. 네. 그렇죠. 애들이 막 제일 정확하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냥 일반적인 콩고기만 있는데요. 그게 외국에는 더 많은 대체육이 또 있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콩고기를 먹으면 사실은 무슨 고기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세이탄이라는 이제 그 대체육이 있는데 얘는 밀에서 있는 글루텐 단백질을 내서 만드는데 닭고기 맛이 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막덕이라는 대체육이 있는데 얘는 오리고기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비욘드 미트라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고기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이 식물고기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콩이라든지 쌀 단백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실제 고기와 비슷한 맛, 식감을 내는 것들을 해서 그 베지버거, 식물로 만든 버거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상용화돼 있고요. 그래도 비욘드 미트 드셔보신 분들 하는 소리가 빈대떡 같다. 우리로 따지면 빈대떡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빈대떡이 없어서 고기만 나요. 그렇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채식주의자들은 먹는데 드시는데 그 우리 일반인들은 조금 먼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과학이 또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고기를 이 윤리 문제나 환경 문제 없이 그 다음에 고기를 그러니까 세포를 키우자. 그래서 나온 게 배양육입니다. 그래서 네. 배양육이 최근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배양육. 그 고기를 배양한다. 세포 예, 분열로. 고기를 배양하는. 배양육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양이라는 개념들은 우리가 뭐 그 효모라든지 술 만들 때 효모를 키우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항생제 만들 곰팡이 키우고 이런 것들 아마 조금 아실 거고요. 그래서 동물의 근육에서 조혈 세포를 채취를 해가지고 배양액에 넣어서 이게 그 얘네들 잘 자라는 온도에다가 오래 두면 예, 예. 얘네들이 고기 세포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포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이러한 기술은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2008년도에 네덜란드의 마크 포스트라는 교수가 처음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고 2013년도에 식품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우리 그 영화나 그 뉴스에서 보시면 예, 예. 배양기 뭐 이런 데 안에다 넣어서 하면 한 몇 주 만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얘네들은 딱 그 근육 세포만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소위 말해서 살코기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맛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첨가물 그래서 이제 이후에 배양하고 난 다음에 지방도 섞고 그다음 향도 섞고 그래서 그 실제 고기와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과학으로 만든 고기다. 라고 얘기도 하고 실험실, 배양 뭐 이런 얘기 계속 근육 이렇게 하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얘기만 들어도 맛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식품 승인 받았다 하지만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크 포스트 교수가 제일 처음에 햄버거 만들어 가지고 시식회를 했거든요. 예, 예. 13년대 시식회 했는데 그때 가격이 32만 달러입니다. 배? 햄버거 한 개 가격이. 패티. 예, 패티 패티 한 햄버거 개가. 하나. 예. 근데 이게 이제 32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3억. 예. 3억 6천, 3억 7천 정도 되겠죠. 아이고야 햄버거 하나. 이게 굉장히 돈 많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글의 창업자인 그 세르게이 브린이 돈을 냈답니다. 그 역시.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의미를 두고 했던 것 네네네.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계속 기술 개발이 좀 돼가지고요. 그 제일 처음에는 이게 세포의 뭉치로 해서 결국 햄버거 정도밖에 못 만들었는데 예, 예. 일본 도쿄도에서는 틀을 만들어서 이제 배양을 하면 얘네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고기 덩어리가 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지금 상용화 전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그 하이어 스테이크라는 회사는 이게 그 이렇게 생산된 살코기에다가 예. 지방, 전분 이런 걸 층층이 좀 쌓아가지고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삼겹살을 만들었답니다.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팜스라는 회사는 3D 프린터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이 세포를 3D 프린터 잉크 쏘듯이 쭉 쏘아가지고 꽃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었어요. 아이고야. 근데 지금 사실은 문제는 꽃등심을 만들었어요? 사실 문제는 결국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예, 예. 그거 하신 것처럼 현재는 진짜 싸게 해도 100g에 10,000원 정도. 그 원래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양산 체계가 되고 수요가 많아지면 조금 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관련 기술이 좀 개발되고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로 우리 이렇게 고기 좋아하는 우리 한민족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배양육 관련 기업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좀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라고 예. 디지스트에 졸업생이 아니라 박사 과정생들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시위드라는 이 C가 바다 C입니다. 네, 시위드라는 회사에서는 이거를 키우는 아까 배양액 원래 그 이 배양액을 소의 혈청을 가져다가 배양액을 만들었는데 세계 최초로 해조류에서 추출한 물질로 이제 배양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틀 만드는 지지체도 해조류로 만들어 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시식회를 한번 열었고요. 한 그 자기들 계획으로는 2022년에 첫 제품을 이제 상용화된 제품을 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출시하고자 하는 목표 가격이 소고기 100g에 1,000원까지 떨어뜨리겠다. 이 정도면 가격 경쟁력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나네요. 네. 뭐, 그다음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회사뿐만 아니면 또 다나그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지체를 콩단백으로 만들어서 저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1,000리터의 배양 용량으로 이제 생산을 시작했는데 이제 내년, 내후년 이래서 한 2만 리터까지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주 이제 그 타는 그 동물의 종류가 닭이랍니다. 네. 그래서 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닭고기를 1kg에 한 15달러 정도 되니까 한 16,000원 정도 네.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치킨 한 마리 드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리 보통 7호에서 8호 드시거든요. 그냥 800g 짜리 치킨 한 마리를 집에서 시켜 드시면은 18,000원 정도 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원래 그 안에 뼈 빼고 나면 사실 살코기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어쩔 수 없다 해도 고기 공장에서 만든다니까 왠지 화학약품 냄새 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팔릴까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예, 예. 이 윤리 문제도 있지만 이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장점이 너무 많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배양육에서 키우면 가축을 키우는 것보다 땅도 적죠. 그다음 얘네들 사료 먹이기 위한 목초지도 줄죠. 목초지 대신에 나무를 심으면
CO2 저감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물도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기존 축산업에 비해서 토지는 1%, 물은 2%만 있으면 된다.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온실가스는 당연히 엄청나게 줄겠죠. 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안전합니다. 음. 우리가 지금 가축의 온갖 전염병이라든지 네. 조류독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선택지는 분명하다 이렇게 그러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예, 배양육.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재밌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산업과학혁신